그래, 내일 모레. 무엇이 중요한디? 자, 어쨌거나 우리가 나오는 거는 총 4가지예요. 쌤이 이제 분석했을 때는 뭐 자연친화, 그 다음에 이별, 그 다음에 유교적 이념, 기행가사. 딱 요 정도만 고전시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번 전체 좀 봤고, 자, 볼게요. 이제 갑니다. 꼭 알아야 한다. 자, 고전시에 등장하는 공간은 자, 자연 속의 공간과 새 속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자, 자연 동그라미 세속 세모. 자연 동그라미 세속 세모. 여기서 새 속의 공간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 선조들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출세, 벼슬 이런 거 다 세봅니다. 정치, 출세, 벼슬. 입신양명, 이거 욕망이에요. 자, 이것이 다 끝나면 자연 동그라미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삶과 죽음의 근원적인 장소로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은 속세로부터 탈출한 탈속 동그라미, 세속 욕망 세모. 시를 읽을 때 충효, 장안, 대궐 이런 단어가 나오면 현실 속 정치 세계다. 자, 밑에 좀 이렇게 뭐 적어놨는데 원래는 요거에 대해서 좀 길게 강의하는 편인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쪽에 있는 시들이 나오면서 그때 쌤이 하나하나 잡아주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밑에 우리가 자연 있고 속세 이렇게 대비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연에서는 속세에 대한 단절 거리감이 있다는 거 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자연의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 강과 호수, 그 다음에 어부, 고기, 낚시, 그 다음에 명월, 백구, 나물. 자, 도화라는 것은 이제 복숭아꽃, 그 다음에 무릉도원,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이제 집인 띠집,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보면, 자, 속세, 홍진, 바로 이제, 속세가 먼지로 가득 찬 공간이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홍진, 풍진, 자, 장안, 시비. 자, 속세는 시비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속세는 갈등의 공간이고 시비의 공간입니다. 그럼 자연은 그 반대인 친화의 공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인세, 충효, 부귀공명.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고전시에 나타난 어부의 의미가 있어요. 자, 어부는 구체적이지 않고 관념적이다라고 쌤이 강조했기 때문에 자, 고전시에서는 자, 화자가 소박한 어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부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어부가 아니라 자, 뭐니? 밑줄 쭉 치세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관념상의 어부, 즉 어부 코스프레예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4대부 물고기 못 만져요. 이해가지? 안 만집니다. 안 만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어부라고 할 수 없고요. 그냥 이런 거죠. 생각하려고 그냥 낚싯대만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고기를 잡는 것 자체도 뭐다? 소유다. 그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고기를 잡는 것도 소유니까 어쨌거나 자연은 무소유고 속세는 소유니까. 그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앞에서 한번 봤는데요. 가볍게 본 갈까요? 자, 강호에 자연의 가을이 드니 자,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자, 이 고기가 동그라미 쳐줘야지. 그리고 고기가 살쪄 있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 쌤이? 이것은 풍요롭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자연의 속성 풍요롭다. 자,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흐르게 뛰어 던져두고 만약에 흘리 뛰어 던져두고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 그냥 그물을 실어서 이렇게만 잡아줘도 괜찮아요. 너무 뒤에 거에서 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 자, 낱말 뜻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 이 몸이 자, 소일하게 지나는 것도 뭐다? 임금의 은혜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유교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역구는 또한 임금님의 은혜다. 그래서 밑에 고기 잡는 일은 화자에게 생계가 아니에요. 양반들 돈 많아요. 자, 단지 자, 취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도 돈이 많아서 이 학원 일을 취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미가 뭐예요? 일이요. 이렇게 자, 71페이지 그랬으면 좋겠네. 그래서 매주 로또를 사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어제 5,000원 됐어요. 기분 되게 좋습니다. 한 장에 5,000원. 근데 5,000원 됐어. 내가 가서 이제 물물 교환하면 돼.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딱 한 번호를 찍어요. 그러니까 로또 하나가 1,000원인데 보통 이제 5,000원 그러면 한 장에 이제 5세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번호는 이제 고니의 생년월일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한 10년째 그 같은 번호로만. 진짜요? 하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상징적인 거죠. 그게 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징적인 거야. 상징적으로 번호 하나는 무조건 같은 걸로 하고요. 그 나머지 네 개는 그냥 자동.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될 놈은 한 장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해. 180만 분의 1이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맞춰? 그래서 고민 안 해요. 고민 안 하고 딱 일주일에 5,000원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돼서 5,000원 몰몰 교환하면 난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이 좋아. 그러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 5만 원짜리가 돼요. 오, 그럼 이제 고니한테 치킨 먹을까? 그래요. 자, 자연에 대한 심리적 완성인데요. 자, 풍류. 자, 세속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멋스럽게 노는 거고요. 무라일체. 자,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거나 아니면 말을 건넬 때, 함께 살거나 말을 건넬 때 무라일체. 자, 무심, 욕심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로 내려올 거냐면요. 밑에 2 보세요. 이 속세에 대한 미련입니다.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동시에 갈등하는 화자가 있거든요. 화자가 갈등하는 이유는 자연 속에서 정취에 대한 욕망을 살짝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대부분 화자를 자발적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유배당해서 정취에 쫓겨난 자들로 분별된다. 볼게요.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로다. 장안세모. 자, 북궐세모. 자, 천리세모. 이게 거리감이죠. 그렇죠? 천리 거리감. 그런데 재밌는 건 장안을 돌아보니에요. 돌아보니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 이거 지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세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럴 때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안. 자, 돌아보니. 그래서 어주,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 자, 여기서 뭐 장안, 북궐이 한다, 한양을 의미할 테니까. 자, 잊은 적이 있으랴. 잊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연에 있으면서 고뇌 갈등. 그럼 맞는 거예요. 속세에 대한 미련, 고뇌 갈등. 두어라. 내 걱정이 아니라 세상을 구한 인재가 없겠니? 있을 거야. 알아서 할 거야. 서리법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최종 선택은 뭘로 한다고요? 자연을 할 수밖에 없다. 자, 탈속. 자, 무역적 세계의 지향인데요. 선생님이 사실 야심작이거든요. 이 표는 야심작인데 그냥 막 훅훅 많이 넘어가요. 자, 볼게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왼쪽이 이제 속세고요. 이 속세는 그 위에 있는 정치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이 탈속, 그러니까 자연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유배지를 하나로 묶은 이유는 유배지에서도 자연친화가 가끔 나와요. 기왕유배지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연친화를 하더라도 가끔 임금을 그리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탈속이고요. 자, 밑에 갑니다. 자, 무용무심. 자, 그냥 대비만 볼게요. 굵게 네모쳐져 있는 거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무용무심. 자, 이건 무용무심이라는 것은 이건 욕망이 없는 겁니다. 왼쪽 소유. 이게 욕망이에요. 자, 오른쪽 친화의 공간인데, 자, 속세는 갈등과 시비의 공간이에요. 시비는 옳고 그름을 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공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탈속적 세계에서는 동화, 자연과의 합일, 이걸 무라일체,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속세에서는 구분하죠. 신분으로 다 구분하고. 자, 근데 밑에는, 자, 자연은 불변인데 속세는 변해요. 자, 자연은 한가로운데 속세는 분주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거에 대해서 만족감과 흥을 느끼고요. 속세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체 흐름 이해가죠? 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니까 자연에서는 화자가 업으로 등장하고요. 안분지족, 안빈낙도, 특히 안빈낙도가 자,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라일체, 그 다음에 의인화하죠. 왜냐면 소통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치? 자, 그리고 강호안정, 유유자적, 풍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요. 자, 거기에 정극인의 상춘곡과 그 다음 이신의 사후가가 있거든요. 자, 요거 시간 드릴 테니까.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1, 2, 3, 4 한번 풀어보십니다. 1, 2, 3, 4.
응? 여기 나오는 소음은 그 사분자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거 자연친화자. 사분자 사군자 같은 경우는 저기 보통 유배지. 임금을 그리워할 때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이제 시험해 볼게요. 자, 시조가사 작가. 여기 작가는 사대부. 그럼 사대부의 지향적 가치는 셋. 자, 첫 번째 위교적. 그래서 거기 송죽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사군자. 사군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나와야 되면 님이 나와야 돼. 사군자 작가가 님이 나와줘야 그 님이 임금인 거야. 그럼 시 전체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뀌어버려. 그럴 때 사군자 송죽이 나와줘야 돼. 이해가지? 그럴 때 그것은 지조절개 의미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유교적인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충이라고 하는데요. 자, 두 글자로 연군.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조절개가 나와야죠. 그렇다면 지조절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반드시 사군자가 나와야 되는데, 자, 매난국죽 송. 자, 이게 바로 사군자란 말이야. 그때 무조건 저게 나왔다고 만든 건 아니고요. 반드시 님이라는 임금의 근거가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저기에 늘 얘하고 같이 나와야 돼. 바로 이제 차갑다 이미지인 겨울, 눈, 서리와 같이 나와줘야 얘의 어떤 생명력을 강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지조절개로 가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 우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제 탈속적이죠. 자, 우리는 좀 예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탈속적, 자연치료. 이 두 가지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게 기행가사예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했던 관동별곡 같은 게. 그치? 자연친화와 그 다음에 유교적인 게 같이 드러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자, 학문 수양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우리가 상춘곡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요거 할 때 선생님은 보통 이제 자연친화 이렇게 할 때 보통 세 가지로 해석을 해라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름답다. 자, 두 번째는 가난을 만족하는 거니까 소박한 섬. 그래서 보통 요거와 관련 짓는 게 우리가 이제 안빈낙도가 보통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유유자적, 풍요, 한가로. 요걸로만 해석해도 충분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셔도 돼요. 예전에는 막 엄청 길게 막 강의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요걸 보면서 그때그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이렇게 쭉 강의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딴짓하기 시작합니다. 자, 갈게요. 자, 가볍게 읽어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자연친화 이렇게 읽는구나. 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목이 상춘곡이에요. 춘동그라미. 자, 끝난 거예요. 춘이니까 우선 작가가 사대부예요. 전극인. 사대부고 봄 나왔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말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초봄이 있고요. 그 초봄의 의미는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그 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초봄을 얘기할 때는 늘 뭐와 같이 나올까? 매화랑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매화는 사군자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지조절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늦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얘기합니다. 4월, 5월. 그러면 어떻게? 즐기기에 딱 좋죠. 그치? 자, 그렇게. 자, 갑니다. 선생님이 이제 곧 가을이 오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벌써부터 좋아요. 가을. 좋아. 선생님 가을 되게 좋아해. 응? 그냥 가을이 좋아. 어감도 좋고. 그냥 가을 되면 선생님이 생명력이 뿜뿜 나는 스타일이야. 가을 되면 바로 전혀. 선생님은 가을에 굉장한 생명력. 가을, 겨울이 엄청난 생명력이야. 그래서, 막 멋부리기 시작해, 가을에. 가을에 아마 중순에 아마 펌하지 않을까?
파마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예쁜 옷들이 많아. 가을에 예쁜 옷들이 많아서 멋부립니다. 막 멋부려. 그래서 가을 와라 가을. 자 봅니다. 연근의 상충고. 자 홍진에 묻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요거 예전에 나와서 아이들이 정답률이 50%가 안 됐어요. 홍진에 묻힌 분내 했을 때, 자, 홍진은 당연히 세모겠죠. 얘들아, 고전 시간은 금부만 체크해도 괜찮아. 금부만. 홍진 세모 잡고요. 분내, 이거 우리가 청자예요. 그래서 이거 대화체예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내 생활 어때? 뭐, 자긍심, 자부심일 거고요.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풍류가 눈에 들어오면 돼요. 해석이 중요하지 않아요.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풍류가 긍정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천지에 자 세상에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서 살림 동그라미. 자 그럼 여기 태도 보일 거예요. 락이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즐겁다라는 뜻이죠. 자 수간 모옥을 물 앞에 두고 앞에 물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뭐 나올까? 늘 산 나오죠. 앞에 산 나오면 뒤에 물 나오죠. 자, 수간 모옥을 자, 물 앞에 두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함 속에 풍월 주인. 자, 풍월 주인 동그라미.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봄이 왔어요. 자, 도화에 가는 석양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도화 이런 거 중요하죠. 그죠? 도화라는 말. 도화 동그라미. 자, 석양에 피어 있고요. 자, 녹양방초. 이것은 원래 이제 녹색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인데 그냥 초 이것만 눈에 들어오면 돼요. 새우 가랑비 속에 푸르다. 그렇죠? 그럼 두 개 묶으면 우리는 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아름답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굳이 얘기하면 도화 행화가 석양에 피어 있으니까 색채 이미지, 색채 대비니 네 이것도 맞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물었거든. 색채 이미지의 대비니까 색채 대비니 네. 어쨌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는 감각적 묘사일 수밖에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칼로 말아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지금 이거 많이 쓰죠? 그림 같다란 말 지금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돼? 아름답다. 자, 조화신공이 조물주가 즉 자연물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구나. 이게 원래 정확한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아름답다. 수풀에 우는 새는 자, 새 나오면 우리 긴장해야 돼. 왜냐하면 고전 시가에서 객관적 상관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물과 새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새 동그라미 잡고요. 자,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못 이겨서 소리마다 아양을 떱니다. 의인법으로 사용됐잖아요. 새가 아양을 떤대요.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의인법이고 그럼 새는 감정이입이죠. 됐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예요? 새와 내가 같은 거잖아요. 사실 지금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발광하는 건 누구야? 나잖아요. 그렇지? 근데 새가 그런다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물, 일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자연물이 의인법으로 사용되면 그냥 물아일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아일체연이 자, 흥동그라미 잡으면 되겠네요. 자, 나시 볼게요.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 우선은 이신이. 자, 이신이가 4대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황진이거나 랑이나 월로 끝나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기생이 작가다 그러면 보통 그리움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빠 그리워로. 가자.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자, 소나무 동그라미 잡으세요. 어쨌거나 매난국죽 송은 다 동그라미야. 그렇죠? 자, 소나무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늠름하다 이렇게. 늠름한 것이 반갑구나.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풍상. 풍상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풍상. 자, 이거는 서리 바람인데요. 여미는 줄이 전혀 없다. 뭐니? 생명력. 그렇죠? 생명력. 어찌하여 봄빛. 자, 봄빛 동그라미. 고칠 줄 모르느냐? 불변. 그러니까 생명력과 불변이죠. 자, 동네에 심은 국화. 당연히 긍정이죠. 매난국죽이니까. 자, 국화 동그라미. 귀한 줄 누가 아느냐? 자, 바로 춘광. 자, 춘광이라는 것은 봄빛입니다. 봄빛을 피하고 엄상세모 서리상이죠. 혼자 피니 뭐 생명력. 어즈버 청고 몰라도 됩니다. 맑고 높은인데 이런 거 몰라도 돼. 내 친구가 다만 너인가 하면 친화죠. 자, 꽃이 많은데 자, 매화 나왔습니다. 매화 동그라미.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세모 나왔죠. 근데 어떻게 피어? 그럼 뭐? 생명력. 눈 속에 피었어 생명력. 자, 그 빛이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 여러분들 매화 향기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암향이라는 표현을 쓰죠. 매화 향기는 암향. 아니 귀하고 어찌하리. 자, 백설. 자, 눈입니다. 백설 눈이죠? 그럼 세모. 뭐가 눈에 들어와? 대나무가 눈에 들어와야 돼. 자, 대동그라미 보려고 창문을 여니. 자, 꽃은 간대 없고요. 대숲이 푸르더라. 생명력. 자, 어찌하여. 자, 청풍. 자, 맑은 바람을 반겨서 흔들리는구나. 자, 그럼 질문 던질게요. 가와 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둘 다 친화인데 가는 자연 친화고요. 나는 자연 물 친화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친화가 되기 위해서는 화자가 자연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유유자적 풍요 한가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자연 친화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그냥 뭐예요? 자연 물. 바로 뭐예요?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 얘네들에 대한 그냥 친근, 친밀, 친화일 뿐입니다. 됐죠? 요 차이가 있어요. 자, 1번. 가에서 세속을 의미하는 시어는 뭐 못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홍진. 그러니까 긍부만 착각하시면 돼요. 긍부만. 자, 2번. 가에서 감정 입세. 나에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연물 사우. 바로 그냥 그래요. 그냥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 이렇게 됩니다. 난초가 빠졌죠. 자, 가나무도 자연 친화? 아니요. 가는 자연 친화, 나는 자연 물 친화입니다. 그렇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 73페이지 안민영의 매화사. 얘도 마찬가지로 가는 자연 물 친화고요. 나는 자연 친화거든요. 그래서 긍부를 체크하는 연습이 좀 중요합니다. 긍부. 속세는 부정이고 자연과 관련된 거 다 긍정입니다. 요거 체크하는 연습할 테니까 자 1번 풀어보세요. 아, 1번 내가 답을 얘기했네. 답 얘기했어 쌤이. 1번에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상에 대한 예차이죠. 그러니까 자연 친화 의식은 나에는 나오는데 가에는 안 나와요.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볼래요? 가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쌤이 바로 해줄게. 자, 가만 한번 읽어봐. 본인이 읽는 거. 읽을 때 긍부만 체크해. 긍부는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 나까지 한번 읽어봐요. 나까지. 그래서 근부만 꼭 체크해 보십시오. 자, 됐어요? 같이 가볼게요. 자, 안민영의 매화사. 늘 제목이 있을 때는 제목을 먼저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매화래요. 자, 매화 그림자가 부딪힌 창문에 자, 옥인금차도 비겼구나. 옥인금차는 그냥 선녀 정도로 보셔도 돼요. 옥비녀를 한 선녀인데요. 자, 아까 요런 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괜찮은 거예요. 자, 이삼백발홍. 자, 두세 명의 백발의 늙은이는 검은고와 노래. 자, 이윽고 술잔 들어 권할 적에 달이 떠오더라. 자, 그러면 여기 술 나왔죠? 술잔. 우리가 이거 속세가 아니잖아요. 그쵸? 검은고 노래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 술잔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풍류 정도는 보시면 됩니다. 풍류. 선생님, 그러면 이거 매형 나오면 매화 그림자니까 자, 이거 지조절개로 안 가요? 안 가요. 지조절개로 가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님도 나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겨울과 관련된 차갑다 이미지가 앞에 같이 나와야 돼요. 차갑다가 있어야 이 녀석이 생명력과 불변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됐지? 자, 풍류정도 보시고요. 빙자옥질이요. 매화여 이런 뜻입니다. 이 빙자옥질은 요 작품에서만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불렀어요. 도노법이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청자 대화체 나왔죠. 눈 나왔잖아. 그치? 얘가 중요한 거예요. 눈 세모. 눈 속에 너로구나. 그럼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 지조절개 가겠다. 자, 가만히 향기 놓아서 자, 달을 기다립니다. 아마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절이 눈에 들어와야죠. 그치? 이 절개가 바로 절개의 그 한자죠. 지조절개. 우리가 왜 달을 기다립니까? 달이 보통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래, 임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되게 멋지게 생각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아치고죠. 절개는 너뿐인 가노라.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난국죽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조절개로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차갑다 이미지하고 같이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자, 지조절개로 갑니다. 자, 송순. 자, 송순의 면왕정가입니다. 전문은 아니에요. 자, 흰구름부의 연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첫 줄에서 끝났어. 연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전체는 자연친화로 갑니다. 왜냐면 연하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고전 작품들을 봐왔을 거 아니야. 연하가 나와서 이상하게 삐뚤게 갔던 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기하도 연하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 이것은 전체가 자연친화로 가더라고. 그러면 중간에 사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임금에 대한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나올 수도 있죠. 이 부분은 늘 마지막에 나와. 그러니까 유교적인 건들 마지막에 나오더라고, 마지막 부분에. 자, 그럼 볼게. 연하가 나오면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 적어보세요. 연하고질. 자,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는 천석고황이 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천석고황. 이 둘의 의미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하가 안개와 노을이라는 뜻이야. 안개와 노을이고요. 즉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 그 다음에 천석, 바로 이제 샘과 바위거든요. 자연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고황이 명치 저 안쪽에 치료가 안 되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에요. 연하. 자, 됐습니다. 자, 볼게요. 흰구름 뿌연 연하. 자, 푸른 것은 산람이라. 그냥 산람 동그라미만 쳐보세요. 이거 그냥 산안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산안개. 자, 암자, 자, 천암만악. 자, 천만 숫자죠. 그렇죠? 천암만악. 천만은 숫자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수많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수많은. 자, 수많은 암학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암석과 그 다음에 골짜기 이런 뜻이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자연을 이렇게. 지 집으로 삼아두고 나며 들며 아양 떠는구나. 뭐가? 살람이. 됐죠? 그러니까 의인법. 자, 오르고 내리고 뭐가 살람이. 산안개가 오르고 내리고 공중에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자, 불그락, 푸르락, 여트락, 제트락 감각적이죠? 이런 것들이 그지? 감각적인 색채어들이 나오고요. 자, 석양과 사양은 석양입니다. 석양과 섞어져서 가랑비를 뿌리는구나. 자, 나면을 타고, 나면하는 것은 가마인데 그냥 아무튼 타고 가는 거예요. 소나무 아래, 이때 소나무 나왔다고 해서 선생님들 말씀드리죠. 지조절기로 가면 안 돼. 자, 여기 소나무는 뭐예요? 그냥 나무예요. 여기서 그냥 예쁜 나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 눈 얘기가 없단 말이야.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할 때에 자, 녹양에 이건 푸른 버드나무, 녹색 버드나무. 특히 한자어의 녹도 색채어로 봅니다. 알겠지? 한자어의 녹도 색채어로 봐요. 우는 황행이 자, 교태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황행은 꾀꼬리예요. 그럼 얘가 교태 얘기 나왔으니까 의인법 감정이입인 거예요. 황행. 자, 세죠. 나무 사이에 우거져서 녹음이 엉킬 적에 녹음이라는 것은 여름의 대표적인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예요. 여름 시어입니다. 여름 시어. 녹음. 녹색 그늘이니까.
그럼 저기 위로 세 번째 줄 올라가면 새우 있잖아, 새우. 새우는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어예요. 그러니까 새우는 가는 비니까 뭐니? 가랑비라고 이야기하지. 봄의 대표적인 겁니다. 자, 백척 난간에 서서 긴 졸음을 펴내니 수면 양풍, 물 위에 선선한 바람이 그칠 줄 모르는구나. 된설이, 설이 나오는 순간, 가을입니다, 무조건. 설이 나오는 순간, 가을이에요. 자, 된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 비단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금수. 금수는 두 가지 의미 있어. 한자가 다르게. 하나는 짐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금수로다. 황우는, 자, 이거는 황색 구름은 또 어찌 만경은 넓은 들입니다. 그러면 질문. 넓은 들에 황색 구름이 펼쳐져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넓은 들에 가을, 만경이 보통 이제 넓은 바다로 많이 쓰이잖아. 근데 원래 의미는 넓은 들이란 말이에요. 만경의 황운. 이건 뭘까? 황색 구름. 잘 익은 곡식이겠지. 이해하죠? 황후는 잘 익은 곡식이야. 황후는 또 어찌 들에 펼쳐져 있는가. 자, 어떤 단어가 딱 보여야 돼요. 그러지. 흥이 눈에 들어오면 돼요. 고깃배의 피리도, 자, 흥,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다진 후에 강설이 매몰컨을, 자, 조물주가 야단스러 빙설이 눈에 들어오면 되겠다. 그지? 지금까지 다 긍정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아름답다로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럼 나중에 빙설도 아름답다로 가야죠. 경국요대 옥회 은산이 필요 없습니다. 뒤에가 산이잖아요. 산. 그럼 앞에는 뭐겠어요? 물이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해. 자, 경국요대 옥해은산, 즉 옥과 같은 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눈 앞에 펼쳐져 있구나. 세상이 풍요롭구나. 뭘로 풍요로워? 겨울입니다. 세상이 뭘로 풍요로워? 눈으로 풍요롭구나. 그렇죠? 간데마다 경치로다. 그래서 겨울로, 즉 계절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2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눈 풀렸어. 잠깐 짧게 끊어갈게. 잠깐 쉴게. 그 다음 한 번에 가겠습니다. 쭉.